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자, 송도 사건 충격적인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살인 사건에는 항상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때에는 엄청난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정신병이 됐든 하여튼 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정신병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 심지어 전과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유명 기업 약손명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는 하지만 20년 전에 이혼했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궁핍한 것 같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도봉구 쌍문동 그 집도 상당히 넓은 주상복합 아파트 70평짜리 정도 된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70평이면 뭐 혼자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전처 명의로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애 아버지고 그러니까 상당한 배려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전처는 잘 나가는데, 그리고 아들하고 깨소금이 쏟아지는데 자기는 소외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탓으로 이렇게 돌려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약손명가 김현숙 대표입니다. 아들은 이름이 조건홍입니다. 왜 이게 나와 있냐면요, 그 전에 이 김현숙 대표가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약손명가 대표니까 유명할 거 아닙니까?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약손명가 김현숙 대표가 아들 조건홍을 향해서 애틋한 고백을 하고, 그 아들이 내 삶의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들의 행복이 곧 내 삶의 이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이 행복한 것이 내 삶의 이유다. 나는 아들만 행복하면 된다. 야, 이거 아들 바라기지 않습니까? 완전히 아들 바라기고, 그러니까 이제 김현숙 대표한테 가장 소중한 거는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이 미워서보다도 그것도 있겠지만 자기 전처한테 소위 빅엿을 먹인 겁니다. 엿 먹으라고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를 내가 해치겠다는 거죠. 어쩐지 제가 왜 집에다가 이 폭발물을 설치해 놨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와이프하고 같이 사나 그랬더니 안 사는 거야. 자기 혼자 사는 거야. 근데 그 집이 바로 전처의 소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처의 소유인 집을 갖다가 폭발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전처의 가장 소중한 삶의 이유인 아들을 죽여버림으로써 자기 전처한테 빅엿을 먹이겠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치졸하고 사악한 보복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아들을 안 죽이고 그 정도 총을 갖고 있었다면 전처를 죽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그렇게 폭발물도 만들 수 있고 뭐 총도 만들 수 있고 총도 가지고 다니고 뭐 유튜브로 배웠다 그러는데, 그 정도 된다면 뭐 전처를 못 해치겠습니까? 가능은 하죠. 그런데 왜 전처를 안 해치고 아들을 해쳤을까? 이것이 더 치졸한 아주 사악한 보복이라는 거죠. 네가 가장 소중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봐라, 맛 좀 봐라. 그리고 네 소유의 집에도 내가 폭발물을 설치해서 폭발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야, 이거 참. 약손명가는 말이죠, 1979년 창립한 회사로서 4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요. 1979년이니까 지금은 한 46년 정도 됐네요. 지금 이게 한 5, 6년 전에 인터뷰한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 약손명가가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뼈를 다스리는 독자적 골기요법으로 유명세를 탔대요. 경락. 그러니까 이 김현숙 대표가 경락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뭐 뛰어났겠죠. 그래서 점차 키워가지고 165곳 이상의 가맹점을 두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보아, 신세경 등 셀럽들도 여기에 단골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스테틱 브랜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답니다. 근데 아들은 조건홍인데요. 조건홍이 또 대표를 맡고 있다고 나오네요. 대표는 아들한테 맡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숙 대표라고는 하지만 뭐 회장, 사장 이런 식으로 아들이 회사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지금 기준으로는 약손명가는 피부관리 시장에서 선두고요.
대표적인 브랜드로 평가받는답니다. 특히 얼굴 윤곽 관리를 강화한 작은 얼굴 관리 서비스, 요새 뭐 핫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국내 고객은 물론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이 성공 뒤에는 엄마 김현수 대표의 남다른 추진력, 도전정신,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엄마는 말이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답니다. 야, 초등학교 졸업 이후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500만원을 종잣돈 삼아서 이 기업을 일군 건데요. 샵인샵이라고 하는 형태의 소형 화장품 매장을 시작해서 이 약손 명가를 전국 규모의 프랜차이즈로 성장시켰답니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엄마가 이제 학력은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결혼은 이제 더 젊었을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뭐 그렇게 또 뭐 학력이 높거나 그런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있죠. 결혼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키워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비록 학력은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계속해서 회사를 키우면요. 정주영 회장은 초등학교 안 나왔습니까? 그래도 세계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신분이 달라지고 의상이 달라지는데, 보통 이런 경우 남자도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남자도 같이 따라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셔터맨을 하든지, 나는 당신이 훌륭하니까 내가 셔터맨 해줄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꼭 뭐 여자가 더 훌륭하면 남자가 셔터맨 해주고, 남자가 훌륭하면 여자가 셔터맨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남자들이 있냐면 꼭 자격지심을 가진 남자들이 있거든. 아마 여기서 그런 것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김현수 대표의 사업 여정은 쉽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겠죠. 20대에 결혼해서 남편의 대학 등록금까지 부담하며 버틴 시절을 지나 남자를 대학 등록금을 대줬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나요? 남자가 이제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회에서 자립을 못하면서 문제가 된 건지 좀 더 보겠습니다. 약손 테라피 창시자인 이병철 회장을 만나 사업의 전환점을 맡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 야, 역시 보면 이 큰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이 삼성그룹 여기를 만나가지고 양복점 제일모직의 재단을 제일모직에서 나오는 그 양복 기지, 이거를 대줘가지고 크게 성공했다는 사람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병철 회장을 만나면서 약손 테라피라고 하는 이런 걸 창시한 사람이 원래 이병철 회장이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환점을 맡게 되는데, 당시 모은 재산 5억 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확장을 꾀했고, 결국 1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이룬 사주성가형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답니다. 그렇죠. 재산도 몇백억 되겠죠. 현재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지만 김 대표는 자신의 삶에 대해 내가 옳은 길을 걸었다고 믿게 됐다고 해석합니다. 야,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남편은 공부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대충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야말로 도전정신도 대단하고, 뭐 이 정도 오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남편한테 좀 소홀하고 그러는 가운데 남편은 자꾸 소외되고 그랬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혼을 하니까 남편은 더 소외되고, 근데 이 엄마하고 아들하고는 짝짝꿍이 돼가지고서 아주 서로 죽고 못 살고, 이러니까 이게 꼴 보기 싫고 이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그 똑같은 사정을 겪는 집안이 많아요. 그런 데서는 말이죠, 꼭 이 남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자가 잘나면요, 그냥 셔터맨 하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사업한다 해서 돈 까먹지 말고
여자가 똑똑하면 여자 도와주란 말이야. 그러면서 낚시나 다니고 차라리 그게 나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 가가지고서 뭐 사업한다고 돈 달래갖고 까쳐먹고 뭐 어쩌고 하다가 보면 몇 번 해주다가 또 그러면 불화 겪다가 이혼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뭐 안 해줬겠습니까? 상상컨대 정확히 뭐 다시 나오겠지만 이 정도 되면 뭐 대학 등록금까지 대줬는데 뭐 사업자금은 안 대줬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따로 사업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 가서 도와주면 된다니까. 밀대를 밀든지 뭐. 그런데 이제 뻔해. 이제 여자한테 질 수 없다. 여자 밑에 가서 무슨 뭘 하느냐 그러면서 뭐 자기도 하나 차려가지고서 그럴듯하게 회전에 이제 앉아가지고서 그러다가 다 말아먹고 그러다가 이혼당하고 그러다가 사고 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아들 조건웅 씨가 현재 필킨이라는 뷰티 브랜드를 운영 중이래요. 이것도 유명하답니다. 이게 유명한가 봅니다. 이게. 그래서 모친의 사업 철학을 이어받아서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김현식 대표는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사는 이유는 아들이 잘 살기 위해서다. 아들한테 좋은 것만 주고 싶다.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하고 특히 필킨과 약손명가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가족경영 시대를 열고 가족경영 시너지를 도모하겠다. 이제 나오네요. 엄마는 그러니까 이 약손명가의 대표고 아들은 별도로 또 하나의 사업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필킨이라고 하는 하나의 브랜드를 또 런칭해 가지고 성공했다는 거죠. 야, 이렇게 되네요. 김현식 대표는 초등학교 나오고 나서 그 후에는 검정고시를 했답니다. 다시 이제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리니티 대학교에 가서 또 석좌 교수를 하고 경북대 개건 교수도 하고 신구대 겸임 교수도 하고 계속 활동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았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문가로서 학교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강사를 했다는 얘기죠. 1963년생이랍니다. 그리고 SNS 그 유튜브 이런 것도 또 운영을 했고요. 또 며느리에 대한 아주 애틋한 그런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고 잘 키우고 있다. 아들 딸이군요. 며느리와도 신혼처럼 잘 지낸다. 야, 이거 참 이 아들이 그 처와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살아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경영인으로서의 냉철함과 달리 가족을 향한 따뜻하고 겸손한 자세가 보인다라는 인터뷰 기사인데요. 이건 뭐 이제 다 나온 겁니다. 제가 여기다 조금만 더 붙이면 야, 이분은 이제 그야말로 자수성가의 대명사죠. 끊임없이 개미처럼 사는 거야. 아주 보세요. 자기도 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검정고시 해가지고 고등학교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남편 공부시키고 또 애들 키우고 그러면서 사업체 키우고 그거 얼마나 1963년생이면 이제 60 좀 넘은 건데요. 그야말로 도전 정신을 갖고 정말 개척하는 삶을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빈손. 초등학교 나왔으면 뻔한 거 아닙니까? 공장에서 일했다 그러면 완전히 빈손에서 지금 그와 같은 사업체를 일군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성도 33층에 펜트하우스 산다고 그럴 때 제가 그렇지 않아도 33살짜리가 펜트하우스 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렇게 좀 집안은 부유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여기 이 가족의 문제는 결국 이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엄청난 사랑, 특히 그걸 가감없이 표출한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아들과 죽고 못 사는 이 깨소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아버지는 더 갈수록 소외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가 이제 결국은 그 소외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앓게 됐을 것이고 반정신병을 앓게 됐을 것으로 봅니다. 정신병을 안 갖다 해서 정신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신증을 앓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결국 사고를 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아까도 제가 중간중간에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엄마가 엄청 성공한 집안에서 아버지가 이제 거기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상당한 불화의 원인이 되고 이런 가정이 많이 깨집니다. 많이 깨지고 그 다음에 가정이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는 불안한 쪽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편의 마음가짐이야. 남편은 뭐 하면 되느냐? 부인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정말 사회생활 하고 돈 벌고 그러면 자기가 좀 집에서 그 외조를 해주면 됩니다. 외조. 내조 아니라 외조. 그럼 애들도 좀 돌보고 자기가 뭐 자기 생활하면서도 자기는 자기대로 뭐 영역을 개척하되 뭐 사업한다 해서 돈 갖다 막 깨먹지 말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 셔터맨을 해주든지 뭐 그렇게 하면 이 평화로워요.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조금 그러니까 내가 뭘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이혼당하고 나중에 사고치고 결국 나중에 그야말로 객사합니다. 여러분 객사 안 하고 싶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으면 이 강신업 TV 듣고서 강신업 편사 말이 맞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간에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222번 강신업 말이 맞다 그럼 220원 주시고요. 우리 집도 그런 집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 220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